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컴퓨터 능력 2급 필기 2과목 엑셀 2021 데이터 계산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수식에서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는 그랬습니다. 자, 샵 REF는 참조 범위 오류죠. 맞죠? REF는 참조 범위 오류입니다. 참조 범위 오류, 그러니까 범위를 잘못 씌웠다는 거죠. 범위에 오류가 났을 때죠. 영어로는 레퍼런스죠. 레퍼런스. 이게 참조 범위죠. 참조 범위. 그럼 샵 밸류는 연산당하는 녀석, 피연산자. 연산당하는 녀석에 오류가 생기죠. 맞죠? 샵 NA는 우리가 함수 중에서도 보통 뭐 VLOOKUP이나 뭐 HLOOKUP, 인덱스 뭐 찾아오는 맞죠? 찾아오는 함수 맞죠? 찾기 함수들 에서 뭐예요? 일치하는 것이 없을 때 표기 되는 거죠. 맞죠? 찾기 참조 함수에서 뭔가 값을 가져올 때 일치하는 것이 없을 때 얘기해요. 예를 들어 뭐 탑스쿨과 관련된 주소가 없다. 맞죠? 탑스쿨과 관련된 주소가 없다 그러면 NA다 표현하겠죠. 샵 넘이네요. 넘은 숫자 오류 됩니다. 숫자 오류. 넘버죠. 넘버. 숫자 오류. 넘버. 예. 그 외에도 뭐가 있나요? 네임. 글자 못 알아보겠다. 이름 못 알아보겠다는 거 맞죠? 이거 문자 오류죠. 글자 못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샵 널 이런 거죠. 널은 어떤 공통된 범위가 없을 때 또는 이제 비어 있는 오류가 되겠죠. 맞죠? 비어 있다 하거나 값이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져 있다거나 공통된 범위가 없을 때 널이라 표기됩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 참조 오류가 되겠고요. 밸류는 피연산자. NA는 일치하는 것이 없다. NA는 숫자 오류다. 맞죠? 자, 수식을 복사할 때 셀 주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게 달러 붙이죠. 달러 A1. 이거는 뭐예요? 절대 참조죠. 문자와 숫자가 모두 다 고정된 절대 참조가 되겠고요. 이렇게 달러 문자 앞에만 달러가 붙거나 아니면 숫자 앞에 달러가 붙는 경우들은 이건 혼합 참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셀 주소 달러 기호가 자체가 고정되지 않은 달러 기호 없는 자체 우리가 상대 참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전환시킬 때는 F4번 눌렀죠. F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2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안쪽 함수부터 먼저 하십니다. 안쪽 함수. 추즈 먼저. 추즈는 1인 경우에는 B3이, 2인 경우에는 B4가, 3인 경우에는 B5가 나오도록 수식이 세워져 있네요. 현재는 2이기 때문에 B4가 되고요. 그래서 B2 땡땡 B4, B2부터 B4까지 합계네요. B2부터 B4까지 합계. 더하시면 80 나옵니다. 80 더 3번 됩니다. 자, 가장 큰 값은 맥스가 됩니다. 맥스. 가장 작은 값은 민이 되죠. 라지나 스몰은 n번째, 몇 번째, 범위에서 몇 번째, 큰 혹은 작은 값을 구해주죠. 맞죠? 그래서 맥스, 민과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카운트에는 공백이 아닌 즉 채워진 칸의 개수죠. 채워진 칸의 개수. 카운티프는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뭐예요? 조건에 맞는 거죠. 숫자 데이터는 뭔가요? 숫자 데이터는 카운트가 되고요. 숫자 데이터는 카운트. 카운트에 있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 개수입니다.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죠.
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는 것이네. 오는 것 죄송합니다. 오는 것이네요. 3번 되죠. 3번. 카운트 A네요. 자, 5번 어떤 시트의 D세대 문자 1, 2, 3, 4, 5, 6 주민등록번호네요. 결과가 다른 것을 했습니다. 자, 답은 3번 되겠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중간에 하이픈, 중간에 빼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문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큰 따옴표 씌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큰 따옴표 있나요? 없나요? 큰 따옴표가 없죠. 큰 따옴표도 없을 뿐더러 엔드면 뭐예요? 엔드면 둘 다 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가 1이면서 1이고 3인 사람이면은 본인이 주민등록번호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당하려면 맞죠? 내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자리가 1이면서 3이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2개 이상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면 그런 경우는 없겠죠. 맞죠? 그래서 3번 되겠고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D2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부터 한 자리를 가져온 값을 뭘로 나눈대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겁니다.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가 1인 경우는 8번째 자리가 1 또는 3이 난 거예요. 1 또는 3을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1이 나오죠. 그럼 남이 되겠죠.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자리가 1, 3이면 남이 되고요. 2, 4면 누가 되나요? 그렇지. 2, 4면 여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가 2 또는이죠. 2 또는 4면은 여가 되고요. 그 외에는 다 남이 되네요. 자, 추주 8번째 자리가 1인 경우에는 남, 2인 경우에는 여, 3인 경우에는 남, 4인 경우에는 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4는 문제가 성립되지만 3번은 AND가 나올 수 없을 뿐더러 큰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형식상 맞지 않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6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고요. 위크데이는 요일을 나타내는 방식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나타냅니다. 1은 일요일이 1번이고요. 토요일을 7번 나타냅니다. 토요일이 7번. 자, 2번은 월요일을 1로 보고요. 그래서 위크데이 이렇게 요일을 숫자도 알려줘요. 요일을 숫자도 알려준 함수입니다.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이 됩니다. 참고로 3번은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월요일이 0이고요. 일요일을 6으로 반환한다고 숫자 출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0번인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A2에 있는 일자를 몇 번 방식의 요일의 숫자로 반환하였더니 그 값이 0이거나 6이면은 쉬운 모드 있는데 0은 없죠. 자, 1이면은 맞죠? 1번 방식이면 뭐예요? 1번 방식이 때 1이면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거나 토요일이면은 뭐예요? 휴무고 나머지 업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방식인 경우에는 월요일이 1번, 일요일이 7번이 되고요. 6 이상이기 때문에 토일이 돼요. 6일이면 토, 맞죠? 6은 토. 7이면 일요일이 돼요. 그래서 6 이상, 6, 7이면은 휴무, 그 외에는 업무가 되죠. 3번 방식은 토요일이 5번이 되고요. 일요일이 6번 되겠네요. 그래서 5 이상이네. 맞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0이 올 수가 0번 방식 없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파워는 겉업제곱이죠. 3의 세제곱 하면 27이 되고요. 참고로 이거 누뜨는 뭐예요? 누뜨는 스쿼트죠. 스쿼트.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양 제곱근.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곱근도 있는데 양 제곱근 되는 거죠. 플러스 루트죠. 플러스 루트. 예. 자, B 보겠습니다. 4가 5보다 큰가요? 4가 5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거짓이에요. 거짓. 하지만 not이기 때문에 거짓의 반대인 뭐가 나오나요? true가 나오겠죠. not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반대. 자, MOD는 최빈값이죠. 가장 빈도가 많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언급된 숫자. 그래서 5, 10, 15, 10에서는 10이 2번이나 언급되죠. 그래서 10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3이네요. 감 13200에서 소수 100의 자리죠. 맞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요. 근데 얘는 5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5보다 작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13000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3이 뭐예요? 0 개수가 된 거죠. 0 개수. 그래서 B가 틀렸네요. 8번 오늘 날짜까지 경과된 날짜이기 때문에 이후 날짜에서 이전을 빼야지만은 경과 일수가 나오죠. 그 시간 지난 날이죠. 며칠 지났냐 이거죠. 그래서 이후 날짜, 오늘 날짜 구한 함수는 today 되죠. today는 오늘 날짜 구해줘. 맞죠? date는 특정 값을 날짜 형태 표현해주죠. 답은 4번 되겠고요. 자, 트림은 불필요한 공백 제거. 불필요한 공백 띄어쓰기 제거죠. 헬로 월드면은 어떻게 주나요? 헬로 이렇게 한 번 정도 띄었으니 이해해줘요. 한 번 정도 띄었으니 이해해주죠. 한 번 정도 띄었으니 이해해준다는 거죠. 자, 어퍼는 모두 대문자로 변환. 그 다음 프로퍼는 첫 글자들 대문자로 변환한 거죠.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 있어 맞죠? 하면은 헬 첫 글자인 H가 대문자, W가 대문자 되죠. 헬로 월드. 그 다음에 로어는 모두 소문자죠. 로어는 모두 소문자로 변환하겠습니다. 업 올리는 거니까 대문자, 로우 모두 낮추니까 소문자, 프로폰 첫 글자는 대문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네요. 프로포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네요. 왼쪽에서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80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미드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세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4개, 5개. 그러면 Y부터네. 맞죠? Y부터 세 글자 가면 값이 결과는 U가 나와야 되죠. 자, 어퍼는 모두 대문자, 풋어퍼는 띄어쓰기는 첫 글자 S와 K가 모두 대문자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점 100만원 이상 판매한 회사들의 판매 금액에 대한 총 판매 금액. 총이니까 합계죠. 합계 이고요. 이렇게 서밋판에 여기 큰 콤마, 이렇게 숫자에 콤마 안 적습니다. 맞죠? 예. 이것만 봐도 이거 아닌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시그 보시면 판매 금액 중에서 100만 이상인 것의 합계네요. 오, 선생님 서밋푼 이때까지 연습할 때 3칸 썼던 것 같은데요. 맞죠? 3칸 썼던 것 같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합계 범위예요. 합을 구할 범위란 거죠. 그래서 서밋푼은 이렇게 조건에 맞는지 판단할 범위, 조건 범위, 그리고 조건 100만원 이상이다 조건. 합계 범위 3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조건 범위도 판매 금액, 합계 범위도 판매 금액일 때는 조건 범위와 합계 범위가 같을 때는 이 합계 범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칸 대신 2칸이 나온 겁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조건 안에 이게 콤마 잘 안 쓰죠. 예. 자,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MOD는 나머지를 구해줘. 나머지. 자,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3, 3은 9, 나머지 1이죠. 그래서 합계가 1이고요. 라운드는 반올림이 됩니다. 정수까지면 소수 첫째 자리, 소수점 기준에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야 되는데 5 이상이 안 되는 4기 때문에 그대로 4가 나오겠다. 맞죠? 그러면 5가 되고요. 자, 라운드업이네요. 똑같이 정수도 표현하기 때문에 소수 한 자리,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올리면 되죠. 올림. 그럼 무조건 올라갑니다. 5입니다. 5 이상이 안 돼도 업이기 때문에 올림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5가 되는 거죠. 더하기 0의 반대, 0이 아닌 경우 1이죠. 1이면은 참이에요. 참. 거짓이면은 0이 나올 거예요. 0이면 이 결과가 0이 아니면이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이 아니면 참이죠. 참고도 참은 0이고요. x에서 참은 0, 거짓은 1이 됩니다. 아니다. 참은 1이 되고 맞죠? 참은 1이 되고요. 거짓은 0이 되죠. 그래서 거짓이 아니면은 참이 되고요. 참은 1입니다. 1이면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나오겠죠. 그래서 5 더하기 1에서 2번 결과는 6이 나오게 되겠고요. 트렁크는 소재에서 없애주는 절사감수죠. 그냥 5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ABC는 절대값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5.3의 절대값은 5.3이 되고요. 5.3을 인트 시키시게 되면은 5가 5.3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죠. 답은 5가 나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A1부터 C7까지 잘 잡혀있네요.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여기 상여금의 합계죠. 상여금은 C1을 잡으시기 아니면 3 적으셔야 돼요. 세 번째 있기 때문에 3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9, A10 조건이죠. 상여금이 100만 이상이다. 맞죠? 상여금이 100만 이상인 것에 썸 합계가 되겠네요. 그럼 100만원 이상, 100만 이상, 120만과 130만을 더하시면 250만 되겠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관리 챕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 옳지한 것이죠. 부분합은 값들을 특정 기준에서 재배치한 것이죠. 값들을 특정 기준에서 재배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한 후에 그게 정렬이죠. 특정 값의 집계, 합계, 평균 등의 통계를 내는 것을 얘기하죠. 자, 총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 외우기 힘들죠. 맞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용할 수 없는 함수가 4가지 있어요. 중앙값, 백분율, 등수관, 석차, 절대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가능합니다. 근데 절대 표준 편차는 불가능하대요.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는 절대 표준 편차 4번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네. 맞죠? 현재 판매량 감소, 판매량 증가라는 시나리오 2개가 있습니다. 현재 값은 시나리오 이름이 아닙니다. 자, B2가 변경, 바뀔 때 D2를 알아보기 위한 거죠. 이처럼 시나리오는 변경을 셋을 바꿔서, 그러니까 변경 입력이죠. 입력을 바꿔서 결과를 알아볼 때, 입력을 바꿔서 결과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입력은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결과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상황을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는 거죠.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자, B2 셀의 값이 변경됐을 때 D2 결과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할인율을 바꾸면은 할인된 금액, 판매량이 바뀌면 판매 수익이 달라지겠죠. 자, D2 셀, 결과셀은 계산식이어야 되고요. B2 셀, 변경셀은 결과셀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매량이나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판매 금액이나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시나리오는 한 번에 32개를 넣을 수 있고요. B2셀 외에 31개가 있죠. B2 외에 31개 하면 총 32개의 변경셀을 지정할 수 있어요. 하나의 시나리오 총 32개의 변경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정렬은 얼마였나요? 정렬은 64개였죠. 64개. 그러면 아까 시트 이름은 어떻게 했어요? 시트 이름에는 31자까지 가능했죠. 시트 이름 31자. 그래서 숫자 정렬은 64개, 시나리오는 32개, 시트 이름 31자.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이네요. 자, 오름차순 정렬일 때 제일 처음에 숫자죠. 숫자 1, 2, 3 숫자 순 오고요. 특수문자 뭐 골뱅이 샵 이런 게 오겠죠. 느낌표. 그 다음에 영문 소문자 A, B, C, D 순 오겠죠.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A, B, C, D 순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 오고요. 가나다 오겠네요. 그 다음 특수문자 했고요. 논리값 중에서도 false가 먼저 와요. false.
false는 왜냐? 0이거든요. false는 거짓은 0이거든요. 0이 논리값 true. true는 1이에요. 맞죠? 0 오름차수는 작은 게 먼저 나오죠. 가면 0이 1보다는 작기 때문에 먼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림차수는 그 반대 순서가 되겠고요. 하지만 빈 셀은 항상 어떻게 돼요? 빈 셀은 항상 오름 내림 상관없이 마지막에 정렬됩니다.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오름차수이네요. 숫자, 특수문자, 소대문자 답은 2번 되겠고요. 필터 기능이네요. 필터 기능은 조건에 맞는 특정한 값만을 추출하는 우리 원하는 값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얘기하고요. 자동 필터는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터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 필터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물론 반드시 다른 곳은 아니에요. 현재 위치에 필터링할 수도 있고 다른 위치에 필터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고급 필터한 거죠. 자동 필터는 이렇게 원본 위에 걸러졌어요. 원본 위에 이렇게 걸러진 거죠. 원본 위에. 네, 원본 위에 걸러집니다. 볼까요? 몇 가지들. 예, 원본 위에 적어죠. 원본 위에. 네, 이거 원본 위에 걸러있죠. 원본 위에 3이 사라졌죠. 숨겨졌죠. 필터 예시면 다시 보여주죠. 예. 그래서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있는 것은 고급 필터가 되고요. 현재는 자동 필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2개 이상 이하의 조건이 되는 경우는 AND 조건만 되고요. OR 조건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되는데 또는 안 된다는 거죠. 필터 가볼까요? 필터. 예. 자, 이렇게 데이터 가셔서 예, 필터 구분이 수출 돼볼까요? 구분이 수출 걸러지네. 맞죠? 제품명이 언타일이다. 걸러지죠. 수량이 120 이상이다. 이렇게 120 이상 크거나 같은 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 것만 나오죠. 또는 조건은 없죠. 고급 필터 사용할 때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건을 직접 이렇게 만드셨죠. 시험 장소랑 판정이네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시험 장소 강동 이거나 또는 이기 때 OR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행에 적으셔야 됩니다. OR 조건이죠. 데이터 고급 1번 전체 범위 2번 조건 범위 3번 A19에 넣도록 할게요. 1번 전체 범위 2번 조건 범위 3번 나타낼 복사 위치 얘는 불합격이지만 강동이라서 얘는 강북 강서지만 합격해서 해당이 됩니다. 조건을 직접 만드셨어요. 고급 필터는요. 자, 이번에 부분합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성별별로 예, 점수 평균을 구하네요. 그래서 성별별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부분합제는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옳지 않은 것이고요. 피벗 테이블 보시게 되면은 새 워크시트는 시작 위치가 없고요. 기존 워크시트가 시작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워크시트는 위치가 아니라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죠. 새 워크시트는 기본적으로 A3에 입력돼 A3에 만들어지고요. 기존 워크시트는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요약한다, 집계가 가능하다. 핵심이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죠. 고급 필터는 조건을 바꾼다 해서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요거를 뭐 불합격으로 한다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죠. 엑셀에서는 의외로 자동으로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주의하셔야 되죠. 자, 특정 셀에 찾을 조건을 입력한 후에 고급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이렇게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고급을 실행하셨죠. 자, 동일한 값이 있을 경우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자, 고급 필터는 제가 이전에 많이 사용해보지 않으셨지만 똑같은 경우에 한 번만, 그러니까 중복된 값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특정 필드만 추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인화가 된다. 자, 이렇게 여리듬이랑 동일해야 되죠, 맞죠? 시험 장소가 강동이거나 판정이 불합격이다. 여리듬이 똑같아야 됐고요. 자, 다음과 같은 예제 보겠습니다. 총점이 상위 3위까지를 성명 전공 총점열에 추가하라네요, 맞죠? A18부터 넣겠습니다. 지금 이제 함수가 이용될 때는, 수식이나 함수가 이용될 때는 여기 있는 여리듬과 다른 여리듬을 적으셨어야 돼요. 기존의 문제는 여기 함수식이 없기 때문에 여리듬 똑같이 이용하셔야 됐고요. 지금처럼 이제 함수나 조건이 들어갈 때 여리듬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는 적으신 다음 내 총점이 상위 3등이며 총점이 세 번째 값보다는 내가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크거나 같다. 라지 더블 클릭. 자, fx 누르시고요. 라지는 범위에서 몇 번째 큰 값을 구해줍니다. 총점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세 번째 큰 값이죠. 258 정도 되나봐요. 근데 이 범위에서, 즉 2432 전체에서, 279가 전체에서, 233이 전체에서 이렇게 비교하시다 보면 전체 비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움직여진다, 맞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범위는 F4번으로 고정시키셔야 돼요. 고정하겠습니다. 하시면 이 범위가 이제 고정되지 않고 비교된다는 거죠. first는 첫 번째 값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값이면 아까 258이었는데 243은 258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first 나와도 식은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첫 번째 값이 해당 사항이 없을 뿐. 자, 성명 전공 총점 특정한 열만 나타내고자 할 땐 특정한 열 이름을 미리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결과 셀인 A21에 넣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고급가 있습니다. 1번 범위, 2번 범위고요. 복사 위치 3개 선택하시면 이렇게 상위 3개 값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식이 쓸 때는 열 이름이 달라야겠네요. 같아야 된다. 하지만 이 함수식이 없을 때는 같아야 되죠. 자, 총 판매액이 얼마가 된다. 결과를 알고 하는 거죠. 결과를 알면은 우리는 목표값 찾기가 되고요. 결과를 모르고 입력을 안다 하면 뭐예요? 입력을 안다. 입력을 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가 되죠. 시나리오 되죠. 구분하셔야겠습니다. 피벗은 요약이고요. 원하는 것만 추출한다면은 필터가 되겠죠. 자, 데이터 정렬이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에서 정렬시키고자 할 때 쓰이고요. 항상 위에서 아래쪽인 행방량 행방량 아니죠. 위에서 아래쪽인 행방량이 있고요. 요거 외에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뭐도 있나요? 옵션에 가시면 보통 위에서 아래쪽인 행방량 대신에 왼쪽에서 오른쪽 열방량도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쪽인 열방량 대신에 위에서 아래쪽이 위에서 아래쪽 행방량이죠. 위에서 아래쪽 행방량이죠. 행방량이 대신에 왼쪽에서 오른쪽 열방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면 주의하셔야 되죠. 오름 내림 등이 있습니다. 별도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하면은 자동으로 전체 범위가 됩니다. 특정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선택한 영역만 정리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전체 범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자동으로 전체 범위가 인식된다는 거죠. 굳이 범위를 씌우지 않으셔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요만큼만 범위 씌운다 해서 자동으로 전체가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범위만 선택한 후에 정리하시면 특정한 범위만 정렬 가능합니다. 자, 통합한답니다. 통합 되겠고요. 자, 복사 위치는 어디 있었나요? 고급 필터 있었죠. 복사 위치는 고급 필터 있었습니다. 복사 위치는 고급 필터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른 행이 있으면 이거나 또는이죠. 그리고 옆에 있으면 이면서, 그리고죠. 이거죠. 이면서 이고. 그래서 부서가 영업부 이거나 근무 부서가 10이면서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만 걸러집니다. 자, 표 형태로 온다. 데이터 표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한 유형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워커시트의 데이터 내용을 막대나 선 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태나 추세 등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의 추세는 알 수 있죠. 요약해준다 맞습니다. 차트 실행하기 전에 범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실행합니다. 범위 지정하지 않으면은 빈 틀만 나타납니다. 빈 틀만. 비어있는 틀만 나타나죠. 차트가 데이터 범위 지정하지 않고서 만드시면은 빈 틀만 나타납니다. 자, 범례 여기 번호 넣어주세요. 1번 요 범례는 여기 있죠. 1번 2번 차트 제목 있습니다. 2번 3번에 가로축 제목 분기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은 보통 이게 막대 위에 오는 거죠. 막대 위에 오는 이게 숫자들 데이터 레이블은 숫자가 뭐 300이다. 숫자가 지금 없죠. 숫자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은 4번 위치인데 막대 위에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은 표시되지 않았네요.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 작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니 차트 종류를 바꿀 수가 있고요. 각 축의 제목 등을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례는 오른쪽뿐만 아니라 아래쪽, 위쪽 혹은 임의의 위치에 끌어다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옮길 수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막대 위에 값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4번에 원형을 계산한 것 중 도너청이죠. 원형의 단점은 뭐였나요? 원형의 단점은 이렇게 하나의 계열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형의 단점은 하나의 계열만 비교 가능하다는 것. 즉, 뭐 성별 비율, 뭐 남녀 성별 비율이나 학년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은 가능한데 이 하나의 원형 안에 남녀 비율과 뭐 이렇게 남녀와 어쨌든 1, 2, 3은 한 번에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너청이 나죠. 도너청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리 참 못 그리죠. 예. 그래서 이 하나의 원 안에 여러 개의 도넛이 있으면 이 도넛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은 항상 하나의 계열만, 항상 하나의 계열만 가집니다. 하지만 이 전체 범위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계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은 하나의 계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원형의 단점 포함하는 것이 도넛층이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도넛을 통해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추세선은 3차원 차트.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경량이냐 감소하는 경량이 이게 추세선이죠. 추세선. 자, 근데 방사형 이렇게 뭐 심리검사 같은 거 오각형 이렇게 나오죠. 거미줄로. 예. 이것도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자, 원형은요. 원형 도넛형도 방향성이 없죠.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추세와 경향이다. 추세와 경향은 꺾은선형이었습니다. 꺾은선형이 맞습니다. 흐름과 추세, 경향은 변화량 등은 꺾은선이 맞습니다. 1번 틀렸죠. 분산형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의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을 표시한다. 주식형은 주가 변동을 사용하죠. 과학 데이터 사용한다. 자, 차트 종류는 요약된 종이 차트 모양새까지 있으면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표면형 차트이죠. 표면형 뭔가요? 표면형은 최적의 조합을 나타낼 때 쓰인다. 기억해 주면 되겠죠. 직접 이렇게 차트 종류 보셔도 돼요. 맞죠? 자, 묶음 막대형, 꺾은 선형 등이 있고 여기 표시 있는 꺾은 선형 실기할 때 많이 나오죠. 원형, 3천 원형, 도넛형 등이 있고요. 표면형은 이렇게 최적의 조합을 나타낼 때, 방사형은 이렇게 어떻게 고르게 배포되어 있냐, 한쪽이 치우쳤냐 볼 수 있을 때 쓰이죠. 주식형 등이 있고요. 분산형 중에서 이 거품형, 어느 집단이 더 큰가 를 볼 때 쓰이죠. 어느 집단, 어느 덩어리가 큰가. 영역형의 표면형 등이 있죠. 영역형, 어느 면적이 더 큰가.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반사 효과가 좀 있다 합니다. 반사 효과 있다 봅시다. 자, 섀도축 눈금 단위가 20씩 커지네. 맞죠? 맞고요. 가로 주눈금선이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한개의 데이터표. 요게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죠. 요게 데이터 테이블이죠. 데이터 테이블. 자, 그럼 요 옆에 있는 것이 요거 뭔가요? 법내 표지죠. 이 법내 표지 있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법내 표지 없게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법내 표지가 표시되어져 있네. 맞죠? 법내 표지. 자, 한겨울 데이터의 데이터 레이블, 요걸 데이터 레이블이라 했죠. 맞죠? 출제자 의도는 물론 데이터 표도 있지만은 데이터 표에는 한겨울 값만 표현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값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누구의 데이터 표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전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출제자 의도는 한겨울의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레이블 값이 막대 위에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나봐요. 설명이 틀렸네요. 4번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차트에 여러가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행과 여를 바꾸려면은 데이터 행렬전에 있습니다. 자, 삽입의 차트 만드셨어요. 이렇게 맞죠? 차트 만들었고요. 요거 행렬 축을 바꾸고자 한다면 오른쪽에 데이터 선택이나 아니면은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의 데이터 행렬자 이거 누르셔도 행렬 축이 바뀌죠. 축이 바뀝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는 차트 도구 디자인의 데이터 그룹이죠. 데이터 그룹이죠. 값은 데이터 그룹입니다. 값은 이렇게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선택에서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행렬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순서도 바꾸실 수 있어요. 순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되겠고요. 자, 요 막대 사이의 간격을 데이터 계열이랍니다. 계열 겹치기. 자, 그 다음에 이 항목과 항목 사이의 간격을 간격 너비랍니다. 간격 너비. 그래서 A에서 가에서 나도 바뀐 모양새는 막대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됐나요? 더 좁아졌죠. 막대 사이 간격이 좁아졌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겹치기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서식에서 계열 겹치기 값을 플러스 계열 겹치기를 플러스 양수 주시면 더 겹쳐지고요. 음수 주시면 어떻게 되나? 음수 주시면 막대 사이 간격이 더 멀어집니다. 막대 사이 간격이 더 멀어지죠. 그래서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양수 값을 플러스 값 주셨을 거예요. 겹치기 값입니다. 간격 너비는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항목 사이 간격이 2번 되겠고요. 디자인은 아니죠. 데이터는 값을 추가한 거죠. 자, 차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워크시트의 내용이 바뀌면 그래서 표의 값이 바뀌면은 차트가 봐주세요. 표의 값이 바뀌면 차트의 값이 바뀌죠. 맞죠? 반대로 근데 이 막대를 지운다 해서 표의 값이 0이 되나요? 막대를 지운다 해서 표의 값이 0이 되나요? 아니죠. 막대 지운다 해서 표의 값이 바뀌진 않죠. 답은 2번이죠.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 막대를 지운다고 해서 원본에 있던 값이 표의 값이 지워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2번이죠. 2번. 자, 6번 출력 작업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출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배경을 사용하여 워크시트에 추가한 배경문 인쇄할 수 있다. 자, 없는 항목이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서 뭐 배경 인쇄하는 거 없죠. 맞죠? 머리글 바닥글 가면 이제 배경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배경이다 볼 수 있는 문제. 머리글 바닥글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배경 관련된 이미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더 1번 되겠고요. 인쇄 미리 보기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죠. 파일에 인쇄 가시면 인쇄 미리 보기가 되는 거죠. 한 시트에 다 인쇄하고 있다. 모든 내용 한 시트에 인쇄하고 싶다면 한 시트에 한 페이지에 모든 시트 맞추기 하시면 한 면에 모든 내용이 인쇄됩니다. 페이지 설정 가셔서 여백 가시면 이렇게 가로 가운데 하시면은
그 가운데도 인쇄가 되죠. 혹은 여기 여백 가셔서 이렇게 마우스 끌어다 여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마우스 끌어다가 여백을 조정할 수 있고요. 페이지 설정 창에서 여백에서는 키보드 숫자 값을 입력을 해서 여백을 바꾸실 수 있어요. 페이지 설정에서는 여백에서는 숫자 값을 이용해서 여백을 지정할 수 있고, 인쇄 창에서는 여백 표시 눌러서 마우스 끌어다 여백을 조정하는 거예요. 참고로 행 높이는 조정할 수 없어요. 행 높이는 조절할 수 없죠. 행 높이는 바꿀 수 있죠. 맞죠? 인쇄 미리 보기에서 행 높이는 변경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용된 것, 인쇄 미리 보기에서 적용하신 것은 변경사항은 적용이 됩니다. 반영이 되죠. 예. 자, 스마트 아트도 인쇄할 수 있고요. 음영 배경색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네요. 자, 자주 나오죠.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1급에서는 실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페이지 탭에서는 용지 가로 세로 방향, 확대 축소 배율, 그 다음에 자동 맞춤에 1, 1 하시면 모든 내용이 한 면에 인쇄됩니다. 용지 크기, 품질, 시작 페이지 번호 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여백에서는 여백이나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인데요. 짝수 홀수 페이지 다르게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럼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머리글의 서식, 요거는 현재 쪽 번호, 현재 페이지 번호고요. 얘는 전체 페이지 수, 얘는 날짜, 시간, 파일 경로, 파일의 이름. 현재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4회차 통합 있네요. 4회차 고급 필터라는 이름이 되겠죠. 시트의 이름, 종이 이름이 되고요. 그림이나 그림 서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탭에서는 인쇄 영역이나 반복한 행렬의 인쇄 제목, 그리고 행렬 머리끝, 요거 체크하시면은 A, B 이런 것도 인쇄되죠. A, B, C, D, A, B, C, D 1, 2, 3, 4 열머리끝 또 인쇄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메모, 시트 끝이나 시트에 표시된 대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크기 및 인쇄 영역 어디였나요? 아까 시트 탭이죠. 시트 탭.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여백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머리글 바닥글 시트 등이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네요. 자, 머리글 바닥글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실선은 수동, 파선 점선은 자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창 나누기죠. 창 나누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요 셀을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에 구분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A, B, C 다음 원래 D였겠죠. 그 다음에 1, 2, 3, 4였을 겁니다. 그래서 D4세에서 시작하면은 위쪽과 왼쪽에 구분선이 생깁니다. 자, 이 창 나누기 선은 끌어다 옮기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창 나누기도 해제하는데 나누기 취소죠. 아니면은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 하시면 이 선이 사라집니다. 자, 최대 4개입니다. 항상 4개 아니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뭐 차트가 만약에 이만큼 있다. 이게 차트가 하나면 안 보여요. 맞죠? 이 차트가 안 보여요. 그럼 보기 가시면 여기 창 나누기 있죠. 하시면은 각각이 스크롤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데이터도 차트랑 표 데이터도 멀리 떨어진 데이터도 하나면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끌어다 옮기면 되고요. 최대 4개예요. 항상 4개는 아니에요. 2개인 경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최대 4개고 항상 4개는 아닙니다. 2개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제하는데 나누기 취소를 해야죠. 숨기기 취소가 해도 맞죠? 끌어다 이동할 수 있죠. 자, 시작 페이지 번호는 1번부터 시작합니다. 3번 되겠고요. 창 나누기 최대 4개까지 항상 4개 아닙니다. 항상은 아닙니다. 최대 4개입니다.
자, 폭주기 창 나누기에서 위쪽과 왼쪽에 구분세 생기고요. 틀 고정은 특정한 행위나 일이 항상 화면에 보이도록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숨긴 채로 종료하면은 다음에 숨겨진 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숨기기 해놓고 저장한 데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켜셔도 보입니다. 숨기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숨기기 취소할 수 있죠. 시작 페이지 번호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탭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가시면 여기 시작 페이지 번호 있죠. 페이지 탭이죠. 페이지 탭 시작 페이지 번호 3번이죠. 3번. 자, 보기 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네. 보기 탭에서는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머리끝 바닥끝을 손쉽게 놓는 페이지 레이아웃 버튼이고요. 인쇄 영역을 화면상으로 보는 실선 점선을 보는 것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도 했죠. 답은 4번입니다. 표서식 셀 스타일은 홈 탭에 있으면 홈 탭. 볼까요? 홈탭에 가시면 표서식, 셀 서식, 셀 스타일, 조건부 서식 등이 있네. 맞죠? 이거 홈탭에 있습니다. 자, 틀 고정 취소할 때는 아무데나 두시고 틀 고정 취소하시면 됩니다. 꼭 틀 고정했는 오른쪽 아래에 하실 필요 없고요. 아무데나 두고 취소하시면 틀 고정 해야 됩니다. 4번 됩니다. 자, 마지막 챕터 매크로 되겠습니다. 매크로도 차트와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매크로는 자동화 해주는 거죠. 빠르고 쉽게 해주는 거죠. 매크로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키랑 영문자가 조합되고요. 숫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 3개가 되고요. 현재 통화문서는 현재 문서의 매크로를 함께 저장하는 것을, 새 통화문서는 새로운 문서의 매크로만 저장하는 것을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현재 통화문서와 새 통화문서 방식으로 매크로를 저장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그 매크로를 만들던 문서에서만, 매크로를 저장한 문서에서만 이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용 매크로 통화문서 사용하시면은 다른 엑셀 문서에서도 내가 지금 만든 매크로를 다른 문서에도 여러 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엑셀의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네요. 개발 도구에서 엑셀 옵션에서 표시 하나 할 수 있다. 자, 파일의 옵션 가시면은 여기 리본 메뉴라죠. 리본 사용자 메뉴에서 개발 도구 해제하시면은 개발 도구 탭이 없어지고요. 파일의 옵션 오셔서 리본 사용자 지정해서 개발 도구 체크하시면 개발 도구 메뉴가 다시 나타집니다. 그래서 파일의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 매크로는 자동화 시켜주기 때문에 좋지만은 이렇게 악의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 반복해줘서 좋은 용도도 있지만 선한 용도도 있지만 악의적인 용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 켜자마자 자동으로 매크로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자동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크로 포함되면서 매크로가 제외된 상태로 엑셀이 설치됩니다. 매크로 제외. 그래도 매크로 보안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매크로가 제외된 상태로 엑셀이 설치돼요. 맞죠? 하지만 이제 학원에서는 각종 채점기, 맞죠? 채점 해설 같은 거 볼 때는 매크로 포함되어 있도록 작동되도록 가야겠죠. 보안상 좋은 건 아니죠. 자, 매크로 저장 위치 현 3개 기억하시면 되고, 현 3개 아닌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엑셀 매크로 이름으로 적합한 것이죠.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합니다. 문자로 시작. 그래서 2번, 4번 숫자 시작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밑줄은 가능하지만 다른 특수 기호는 아무것도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바 가능하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만들기다 줬어요. 만들기. 자, 지금은 만들어진 매크로 이름도 매크로 1이에요. 매크로 1. 기존에 만들어진 매크로 이름도 매크로 1이 되고, 새로 만들어진 매크로 이름도 매크로 1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 내에선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원래 새 매크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매크로 1이라는 이름과 새로 만든 매크로 1이라는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활성 안 되고, 요거도 뭐 2도 고치시거나 이름을 다르게 적으시면 만들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옵션에서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랑 설명 정도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설명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 매크로 이름 등을 바꾸신다. 매크로 이름을 바꾸신다면 어디 가셔야 돼? 매크로 이름은 설명이 아니다. 어디 가셔야 돼? 옵션이 아니다. 편집 가셔야 돼. 편집. 매크로 이름 편집을 가셔야 돼. 편집. 자, 편집 가셔야 돼. 편집. 그럼 3번 되겠습니다. 6번의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 옳지않은 것이죠. 서로 다른 매크로에 똑같은 이름 부여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의 문서 내에서는 시트가 다르더라도 똑같은 이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반복적인 작업 자동화한다. 마우스 입력도 기록되고요. 키보드 입력도 기록됩니다. 기록됩니다. 현재 위치 기준 하면 상대 참조. 현재 위치에 상관이 없으면 뭐예요? 상관이 없으면 절대 참조입니다. 예, 저희들이 쓰시는, 예, 본인들이 쓰신 매크로는 대부분 다, 예, 모든 자격시험에서 모두 다 절대 참조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상관이 있으면 상대 참조, 상관이 없으면 절대 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아이템 누르시면은 매크로 상자 아닙니다. ITF11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매크로 수정창이네요. ITF8 매크로 목록창이 보여집니다. 컨트롤 영문자 맞죠? 자,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 가시면 매크로를 수정해 볼 수 있는 창이 나타나지고요. 매크로 목록은 ITF8 누르시면 매크로 목록이 보여집니다. ITF11, ITF8 매크로 보기창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할 때 리본 메뉴는 기록 단계. 요 리본 메뉴 누르신 단계는 매크로 기록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셨을 때만, 이 매크로 기록 과정에 포함됩니다. 자, 현재 위치에 상관이 있다가 뭐예요? 절대 참조가 아니라 상대 참조, 상대 참조. 매크로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상대 참조죠. 자, 다음 중 매크로 기능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죠. 매크로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영어로 퍼스널 XSB에 지정됩니다. 자, 키보드 마우스 기억됩니다. 직접 코드 바꿀 수가 있죠. 뭘 이용해서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이용해서 바꿀 수 있죠.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제외하고는 문자, 숫자 혼합할 수 있고 띄어쓰기 사용할 수 없다. 예, 그렇죠. 매크로 저장 시 바로 키는 컨트롤 키랑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컨트롤 키와 여기 영문자만 가능하죠. 뭐 숫자, 특수, 한글 이런 거 안 됩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4번이니 한글이 안 되죠. 자, 매크로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는 personal.xsb, 그죠? personal. 개인을 하는 영어 단어인 personal.xsb에 지정됩니다. 매크로 편집할 수가 있고요. 현재 통합문서가 기본이죠. 컨트롤 영문 소문자, 대문자 넣으실 땐 자동으로 시프트가 붙습니다. 자, 매크로 수정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능하고요.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영문자만 가능하고요. 특수 기호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하고자 하는 키는 컨트롤 키고요. 영문 대문자인 경우에는 시프트까지 결합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서에도 X 적용하고자 할 때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설명은 수정할 수 있죠. 예, 그럼 지금까지 컴퓨터 행력 2급 필기 2과목 단원별 소문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모두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